자, 산재보험하고 해외근제하고 선원보험을 보면은 연금이, 자, 산재는 연금이 있어요. 그러나 해외근제나 선원근제는 연금이 없어요. 가장 큰 차이죠. 연금이 없다. 연금 제도가 없다. 자, 운영은 산재보험 국가가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해외근제나 선원근제는 사보험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재는 재해 확정 추가 특별여건이 필요 없어요. 왜? 기본약관에서 다 해주니까. 그 다음에 선원근제도 필요 없어요. 산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 선원근제, 산재, 선원근제죠. 근데 해외근제만 이렇게 작죠. 그러니까 플러스 10%를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외근제만 뭐가 필요하다? 재확잔난번 추가 특별약관이 필요하다. 해외근제만 필요하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해외근제만 필요하다. 간병인 담보는 산재선 기본담보예요. 추가 특별약관 그런 거 없어도 담보해요. 해외근제는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선원근제는 가입이 선택적이에요. 임의가입이에요. 비업무용 자동차, 국내 근로자들은 비업무용 자동차 담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선원이나 해외 근로자는 비업무 시간에도 계속 출장 중이잖아요. 외국 나가 있는 거잖아요. 집에 있지 않고. 따라서 우리가 비업무용도 담보특약이 가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시보상에서도 자, 산재는 2년 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치료해줘요. 그 대신 휴업손해 대신 상병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휴업손해증에. 근데 근제보험은 2년이 지나면 치료비를 안 줘요. 그리고 1급 장애보험금을 주고 끝내버리는 거죠. 끝내버려요. 그러면 일시보상제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용자를 위한 제도예요. 사용자한테 너무 무리하게 무리한 책임을 부과시키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근제보험하고 배상책임을 비교해 봤어요. 박스 잘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봐야 이게 눈에 익숙해져. 지금은 이제 아까는 뭐예요? 근제보험, 선원근제, 산재, 해외근제, 선원근제를 근제를 비교했는데 지금은 근제하고 이제 배상책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책임발생정에서 보상책임을 담보하는데 근제 3회책은 무슨 책임이다?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자, 사용자에게 과실이 불요구되는데, 자, 사용자가 되는데, 자, 근제보험은, 자, 사용자 과실 요구라고 했는데, 이거는 행위에 국한해요. 자, 우리가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게 뭐예요? 피용자의 과실에 대해서 사용자가 우리가 선임 중간적 형태의 756조 사용자 책임은 중간적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행위는 과실이 있을 때. 그죠? 피용자의 행위는 중간적 형태의 과실 책임.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는 무과실 책임. 자, 우리가 얘기해 보죠. 자, 사용자의 과실 책임. 사용자 책임에
세 개로 나눠서 자, 사용자의 사용자의 행위는 과실 책임, 피용자에 대해서는 중간적대의 과실 책임, 자, 물적 책임은 무과실 책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제 배상 책임 보험이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사배책 보험이, 근제 사배책 보험이 어떤 사고냐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을 때도 책임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 보상 책임이니까. 여기는 피해자의 과실일 때 과실상계를 한다. 배상 책임이니까. 그 다음에 1차 혐의고, 이건 초과전부 조항이고, 그 다음에 산재나 근재는 위자료가 없어요. 근데 근재 사배책은 위자료가 있다. 그 다음에 휴업손해는 70% 주죠. 근데 휴업손해 전액을 주죠. 과실이 없으면 전액 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장애는 14등급에서 장애가 중복되면 등급을 올리죠. 근데 이건 맥브라이 장애평가법에 있고, 장애가 중복될 때 병합하는 방법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나이에 관계없이 보상을 해주는데, 여기는 나이가 어리면 더 많은 손해배상금이 나가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평균임금을 소득을 하는데, 이쪽은 세법상 이쯤도 아니면 통계나 이런 근로자임금, 공사분의 당동단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수인데 사용자가 피용자한테 일당 25만 원을 줬다는 거죠. 일당 25만 원을 줬다. 근데 통계임금은 15만 원이다. 그러면 손해배상금 산정할 때는 뭘로 인정한다? 15만 원을 한다. 이런 거죠. 산재보험을 인정할 때는 어떻게 인정한다? 줬다는 일당을 기초로 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산정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할 필요가 있죠.